안녕하세요. 오늘은 지난번에 한 좌우충에 이어 오와 관련된 오미합, 자와 관련된 자미원진, 자묘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. 지난번에도 이 정조 책문으로 한번 봤지만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. 사람을 정확히 알아보고 등용하라 라는 내용이 있는데 서경에 사람을 알아보는 일은 사리를 밝히는 작업과 통함으로 인재를 등용하는 기초가 된다라는 말이 있거든요. 우리가 사람을 알아보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. 저도 이 사주를 공부를 했을 때 여기서 뒤통수 당해보기도 하고 내가 배신을 한 것도 같고 내가 배신을 당하기도 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이 사주를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성향을 알잖아요. 그래서 피할 건 피하고 잘 활용을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. 사주를 공부를 하면 할수록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더 알게 되는 것 같아요. 또 다음 페이지를 보면 마음이 바르고 몸이 닦여 겉과 속이 일치하면 어둠 속에서도 훌륭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람 가운데 속마음과 겉모습이 서로 부합되지 않은 경우도 많고 말을 들어보면 정직한 것 같은데 마음을 살펴보면 거짓이고 외모를 또 살펴보면 바른 것 같지만 내면을 돌아보면 속임수고 그래서 우리가 또 많이 이렇게 속잖아요. 또 겉으로는 부드러운 것 같지만 의지가 굳센 사람도 있고 또 자질은 무딘 듯하나 행동은 재빠른 사람도 있고 이처럼 사람은 그 변함이 온갖 형태로 드러나므로 그것을 일일이 다 파악하기가 어렵다. 이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는 심리학이라는 것도 공부를 하고 이런 명리학이라는 거를 공부를 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사주라는 게 연, 월, 일, 시로 하늘과 땅 총 4기둥의 8글자라고 해서 사주 8자라고 하잖아요. 이 사주에 있는 이 글자들은 내가 전생에 해왔던 어떤 카르마를 알 수가 있고 지금 이 운에서 오는 자가 오든 축이 오든 이런 글자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숙제를 검사하는 시험지라고 보면 되거든요.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안에 어떠한 글자를 가지고 있으면 항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도 볼 수도 있어요.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좌우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. 좌우충은 지난번에도 한번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면 나와 정반대에 있는 기운이 이 충이라고 했잖아요. 여기 자가 있고 오가 있고 이 서로 반대가 되는 게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면 이 힘이 굉장히 세겠죠. 자, 근데 우리가 이 오 옆에 있는 사오미라는 글자가 여름을 뜻하잖아요. 여름을 뜻하는데 이 오 옆에 있는 게 미라는 글자의 흙인데 이 여름에 있는 흙이니까 굉장히 이렇게 뜨겁겠죠. 하지만 이 미토는 그 다음 글자가 가을에 있잖아요. 이 세상에 갑자기 여름이고 갑자기 가을이고 갑자기 아침이 되고 밤이 되고 이런 일은 없잖아요. 미는 양이고 말은 오인데 이 둘은 묶여서 아주 친하다고 보면 되거든요. 이 미라는 글자는 그 태양의 뜨거운 열기를 받아서 완전히 이 뜨거운 열기를 이렇게 받아서 갈무를 해서 요 다음 가을로 넘겨주는 역할을 하거든요. 이렇게 보면 여기까지가 양이잖아요. 크게 보면 이렇게 크게 보면 여기가 양이고 여기가 음이고 이 음의 계절로 넘겨주게 되고요. 또 이 미를 그 달의 기운이 머무는 곳으로 정의를 하고 이 열기를 흙 속에 가두고 음의 기운을 준비를 한다고 해요. 또 이 오는 태양이고 미는 달이라고 해서 이 해와 달이 합쳐지는 1월 지압이라고 하거든요. 12개 그 지지 중에 합이 되는 게 또 6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.
둘씩 짝을 하면 그 육합 중에서 얘네가 가장 뜨겁고 끈끈하다고 해요. 자와 오는 충이 돼서 서로 부딪히게 된다고 했잖아요. 그런데 자 입장에서는 이 미를 보면 나는 얘가 싫은데 얘는 오는 미와 자꾸 합을 하려고 하잖아요. 충은 이렇게 무조건 싸운다고 보면 이 자는 미를 보면 미워하면서도 헤어지지 못하고 자꾸 쳐다보는 그 애증의 관계라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. 원진 우리 많이 들어봤죠? 원망이 시작된다는 뜻인데 그 자가 쥐이고 미는 양인데 서로의 똥을 싫어한대요. 이 쥐는 깨끗한 곳을 찾아서 숨어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그 양이 지나가면서 이 흘린 배설물 때문에 자신의 공간이 더러워지는 것을 보고 원망을 하게 됐다고 해요. 또 이 쥐의 입장에서 보면 걔 싫은 애가 여기 앞에 있는데 얘랑 친하니까 옆에 붙어 다니는 애가 싫단 말이에요. 다른 분들도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감정을 잘 못 느껴봐가지고 내가 상대방이 싫어. 근데 그 옆에 같이 다니는 애까지 그냥 미워하게 된다는 그런 심리인데요. 즉 원수의 친구를 미워하는 심리고 직접 싸우지는 않지만 그냥 괜히 꼴보기 싫고 뒤돌아서서 욕하게 되는 묘한 심리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저도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냥 주는 것 없이 믿고 싫은 애 이런 애를 자미원진이라고 해요. 내 배우자와 그 상대방 나와 배우자의 자리에 이렇게 자미원진이 끼어 있으면 같이 있으면 싸우게 되고 또 떨어져 있으면 보고 싶고 이런 사이가 되니까 좀 힘들겠죠. 그리고 이 자는 그 한겨울의 차가운 물이잖아요. 그리고 정신적인 영역이고 굉장히 어둡고 깊고 차가운 듯한 느낌이죠. 이 미토는 한여름에 그 메마른 흙이잖아요. 그래서 현실적인 터전도 되고요. 이 뜨거운 열기를 가득 머금은 조토라고 해요. 조토. 그래서 이 뜨겁고 건조한 흙이 이 차가운 물을 만나면 이 물을 흡수하게 돼서 탁해지고 또 이 흙은 물 때문에 질척거리는 진흙이 되어버리는 거죠. 서로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서로의 본질을 훼손하며 불편하게 만드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. 좀 더 자세하게 하면 이 오와 미는 뜨거운 결합과 묶임인데 이 말과 양이 만나면 한여름의 열기가 하나로 뭉치는 현상이거든요. 뜨거운 이 여름에 뭉치니 얼마나 이 끈끈하겠어요. 사주 내에 이 글자가 오와 미라는 글자가 같이 있으면 이 항상 강한 집착감과 그 유대감이라는 게 있고 대인 관계가 끈끈하지만 한번 엮이면 헤어나오기 힘든 답답함도 공존해요. 그 뜨거운 열기가 있으니까요. 근데 예를 들어서 하나만 있는데 운에서 오게 되면 새로운 제안이나 계약, 내 의지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이렇게 착 달라붙는 일이 생기거든요. 연인이 생길 수도 있고요. 예를 들어서 오가 있는데 이렇게 미가 오게 되면 그 열정만 가득했던 나에게 그것을 현실로 굳혀줄 이 미라는 토잖아요. 흙이 터전이 생기는 격인 거예요. 그래서 문서 계약이나 결혼은 으로 보고요. 또 만약에 미토가 있는데 오가 오면 이 미토는 흙이죠. 오는 뜨거운 태양이고 이 메마른 땅에 뜨거운 태양이 이렇게 비추는 거예요. 활력이 생기지만 사주가 너무 뜨거워지면 이 건강을 좀 조심을 해야 되고
그 미뤄왔던 일을 추진하게 되는 그 추동력이 생기는 거예요. 다음은 자미 원진을 볼게요. 이 자미 원진은 그 사주에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예민함과 복잡한 감정선이 생기고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과 원망하는 마음이 깊지만 인연의 끈도 질긴 거예요. 만약에 하나만 있는데 그 운에서 오면 갑작스러운 오해와 구설이 생기겠죠. 잘 지내던 사람과 갑자기 이유 없이 뭐 껄끄러워진다든지. 예로 내가 사주 원국에 잘하는 글자가 있는데 미가 오면 미년이니까 내년에 27년도가 되겠네요. 그러면 이 맑은 물에 이 흙이라는 물이 오면 물이 흙으로 인해서 이렇게 튀게 되잖아요. 그래서 내 생각이 어떤 오염되는 느낌을 받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나 우울감이 올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이 하나만 있는데 이제 이 운에서 오게 되면 저 사람이 왜 저러지 싶은 이런 그 잘 지내던 사람과 오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또 내가 잘해주고도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미가 있는데 자가 오면 이 맑은 물에 이 흙이 튀는 것보다 좀 더 이 드라마틱한데 굉장히 이 뜨거운 흙이었잖아요. 갈증나던 땅에 이 차가운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거예요. 처음에는 이 뜨거운데 물이 들어오니 얼마나 반갑겠어요. 그런데 결국에는 이 땅이 젖어서 진흙탕이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원망이 남게 되는 거예요. 초반에 협력자로 보였던 사람이 나중에 내 발목을 잡는 형국으로 나타나는 거죠. 처음에 정말 이렇게 딱 봤는데 저 사람 너무 좋고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구원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끝은 이제 원망하게 되는 거죠. 하지만 일단은 반갑다. 그래도 조심을 하는 게 좋겠죠? 그 다음에 대운에서 올 때와 세운에서 올 때를 비교를 해볼게요. 대운에서 오는 거는 그 큰 대자라고 했잖아요. 그래서 10년간의 운이기 때문에 내 삶의 환경과 배경이 되는 거고요. 세운은 구체적인 사건이 되는 거예요. 구체적인 사건이나 사고가 되는데 이 대운은 이 자미 원진 때 10년 내내 어떤 안개가 낀 기후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. 이 안개 낀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거고 세운에서 오게 되면은 갑자기 이렇게 진흙탕이 튀는 게 되는 거죠. 심리 상태는 10년간은 약간 만성적인 우울감이나 고질적인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 혹은 내 인생은 왜 늘 이럴까 하는 이런 정신적으로 이 고뇌가 생기고 세운에서 오게 되면 좀 이 대운보다는 좀 더 섬세할 거 아니에요. 그래서 갑작스러운 분노가 생기고 특정 인물과의 일시적인 다툼이 생기고요. 또 이 세운이라는 게 1년 1년이니까 올해는 왜 이렇게 유독 왜 이러지? 하고 단기적으로 이 스트레스가 올 수가 있어요. 이럴 때는 어떤 예술이나 어떤 공부로 승화시키는 게 좋아요. 자, 다음에 이 인과론적으로 봤을 때 나를 나타내는 게 이 일지잖아요. 일지에 만약에 자미 원진이 들어온다면 그 전생부터 이어온 어떤 감정의 습관을 정산하라는 의미거든요. 맑은 물에 이 흙이 섞여서 탁해지면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민감하게 되는지 한번 이제 공부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다음은 자묘형이라는 거에 대해서 해볼게요. 이 자묘형이라는 거는 자랑, 글자, 지와 이 토끼가 만나서 형이라는 이제 형태가 생기는 건데 내 사주 내에 이 자와 글자가 있다면 상대가 베푸는 호의를 당연한 것으로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. 마치 아이가 부모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처럼 그 고마워하는 그 인지
하는 생각이 자꾸 이렇게 무너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나와 너의 경계가 모호해지면 그 상대의 자원을 내 것처럼 사용하면서 이제 상대의 노력을 잊게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이 수는 굉장히 차가운 물이잖아요. 차가운 물은 이 묘의 그 어린 싹을 뿌리가 이렇게 썩어가게 만드는 거거든요. 이쪽에서는 내가 너를 위해서 이만큼 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받는 묘목 쪽에서는 그것을 도움이라기보다는 자신을 숨막히게 느끼는 어떤 간섭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거든요. 결국에 주는 쪽은 나는 너한테 이만큼 했는데 너는 왜 나한테 이렇게 하지 않아? 그리고 가장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최소한의 예의를 생략하게 되는 거예요. 우리가 남도 아닌데 이 정도는 이해하겠지라는 그 아니란 생각이 그 상대의 희생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고 결국에 관계가 깨질 때 가장 큰 상처를 남기게 되는데요. 이 자묘형, 이 형살이잖아요. 이 자묘형의 기운을 다스리려면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타인처럼 대하는 엄격한 예의가 필요한데요. 이렇게 받으려고 하는 심리가 이렇게 저변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 카르마적인 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항상 남에게 2배로 둔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좀 괜찮아질 것 같습니다.